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신맛을 갖는 다양한 식품들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중을 감량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맛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산도를 증가시켜서 연조직에 과도하게 축적된 불용성 형태의 칼슘 및 미네랄들의 용해도를 일부 증가시켜서 세포막 수준에서의 인슐린 기능을 좋게 하고, 그럼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말미에 오일만 주스의 효과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특히 대사 유형별로 신맛 식품들의 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사 속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대사란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식품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또한 에너지 생성 과정과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생긴 노폐물을 배설하는 전 과정을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통용되는 의미는 칼로리 영양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 그 협의의 의미를 대사라고 얘기하고들 있죠. 그래서 대사란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체온 유지, 심장 박동, 혈액순환, 면역 기능 등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 바로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 걷기, 요리, 이러한 다양한 몸짓, 이러한 신체 활동들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더 고차원적인 활동, 인간관계에서 표현되는 감정 표현, 예술의 창작 활동, 또 산업 활동에서의 창의성, 이 조직 체계에서 나타나는 지도력, 어떤 큰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와 같은 고도의 인간 활동도 다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없다면,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 삶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제 대사인데요. 대사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느린 대사, 빠른 대사, 혼합형, 균형 대사로 나뉘어지는데, 혼합형 대사 상태는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고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그 적절한 균형 대사 상태가 가장 좋은데요. 일반인들 중에 균형 대사 상태를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느린 대사와 빠른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느린 대사란 칼로리 영양소를 너무 느리게 연소시키는 거예요. 연소가 제대로 안 돼서 체지방으로 쉽게 쌓일 수 있죠. 또한 느린 대사자는 혈액 산성도가 낮기 때문에 미네랄들의 이용성이 감소되어 있고 석회화 형태로 각 연조직에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느린 대사자들한테는 신맛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맛 식품들이 혈액 산성도를 약하지만 증가시켜서 세포막 수준에서의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제 빠른 대사자들은 칼로리 영양소의 연소가 너무 왕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기 때문에 혈액 산성도가 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혈액 산성도가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미네랄의 이온화가 과도하게 진행이 돼서 흡연으로 미네랄들이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또한 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미네랄들이 도우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빠른 대사자들은 미네랄이 많이 고갈되어 있어요. 이러한 영양 불균형으로 빠른 대사자들은 느린 대사자와는 다른 형태의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빠른 대사자들은 이미 혈액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신맛 식품을 과량으로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이 미네랄 고갈 상태를 더 악화시켜서 빠른 대사 상태를 더 빠르게 해서 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빠른 대사자들은 식초나 레몬이나 라임, 깔라만시 같은 신맛 나는 식품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이 신맛 식품들이 느린 대사자와 빠른 대사자에게 다르게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대사 유형별로 맞춤 영양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건강 문제의 해결을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른 대사라고 해서 살이 안 찌고 느린 대사라고 해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아닌 거죠. 극단적으로 빠르거나 극단적으로 느리면 모두 비만이 되기가 쉬워요. 이 비만이 되는 기전은 대사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친구가 효과봤다고 무조건 따라해서는 오히려 비만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 관리를 해야 목표 달성이 쉬워지죠. 대사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부신과 갑상선이에요. 느린 대사자는 부신과 갑상선 호르몬의 세포내 작용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빠른 대사자들은 부신과 갑상선 호르몬의 세포내 작용이 너무 과도한 사람들이에요. 대사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비만 형태가 다른데요. 느린 대사자들은 부신과 갑상선 작용이 약해서 칼로리 영양소의 연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 연소 안 된 칼로리 영양소가 하체의 체지방으로 쌓여서 하체형 비만이 되죠. 빠른 대사자들은 부신과 갑상선 호르몬 작용이 너무 왕성하여 코티솔이 과다하고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체형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느린 대사자들은 대사 속도를 높이는 영양 관리를 해야지만 하체에 쌓여있는 체지방이 효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요. 빠른 대사자들은 대사 속도를 완화시키는 영양요법을 해야 복부와 상체에 쌓여있는 체지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빠른 대사자들은 칼로리 영양소의 연소가 왕성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칼로리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팔다리 근육이 에너지 생성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코티솔 과다로 상체에 체지방이 쌓이는 그런 상체형 비만이 되죠. 이 식사를 대사 유형별로 맞추어서 해야지만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사 유형별 식사 가이드는 저자세 팟캐스트에서 다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할게요. 이 링크된 주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사 유형별로 보충제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빠른 대사자들에게는 각성 효과를 주는 보충제 요법은 도움이 안 돼요. 각성 효과를 주는 보충제들은 대사를 더 빠르게 해서 상체의 체지방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빠른 대사자들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성분 위주로 보충제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메가 용량의 비타민C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사를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크롬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줘야지만 대사가 진정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미네랄 중에서도 다량 필요한 다량 미네랄로서 보충해 주시면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A도 보충해 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린 대사자의 기본 보충제 가이드를 보시면요. B군은 칼로리 영양소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느린 대사자들은 B군을 권장량 수준으로, 즉 1mg 정도 수준으로 드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B군 종류별로 좀 다르겠지만 10mg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B군 중에서 엽산과 비오틴은 200 내지 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느린 대사자들은 미네랄들의 이용성이 낮아져서 세포 밖에 불용성 형태로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지만 세포 안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율 좋은 킬레이션 형태로 미네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느린 대사자에게도 보충이 필요하죠. 또 느린 대사자들은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화 보조제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이에요. 본인이 살을 빼고 싶든 또는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싶든 본인의 대사별로 맞춤 식사를 하고 맞춤 보충제 요법을 해야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충제 가이드는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
일반인들이 건강유지 개념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이드였고요. 상황에 따라서 특별 영양제, 특별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능의학 검사 바탕으로 전문가의 관리하에 맞춤 영양요법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사 유형이 무엇인지, 왜 대사 유형별로 맞춤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